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작은 월급 봉투를 큰 시드로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심히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SK하이닉스와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장 전부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전분기에 이어서 이번 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SK하이닉스 이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눌려 있었던 주가가 단기간에 6% 가까이 끌어올리는 등 기대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주분들은 실망감이 좀 많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장중에 주가가 4% 가까이 밀리기도 했는데요. 결정적인 요인들은 나머지 부분들도 있지만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부여를 한다라는 부분에 좀 실망스러운 반응이 좀 전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오후장에는 현대차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영업이익은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살짝 꺾였지만 매출은 역시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역시 오늘 주가 흐름이 이 실적 발표에 그런 영향은 크게 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K하이닉스와 현대차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강력한 슈팅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이에 대한 내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도 뜯어보시죠. 네, 경영권 분쟁 테마로 오늘 불이 붙은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 동력이 엄청나죠. 티웨이항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티웨이항공이 대명 소모 시즌과 함께 경영권 분쟁이 계속해서 불이 붙다 보니까 갭 상승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웨이항공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강력한 슈팅이 나오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 고려아연이 많이 생각나실 겁니다. 고려아연이 단기간에 200만 원까지 좀 올라가면서 시총의 순위까지 바꿔놓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티웨이항공과 정반대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임시총회가 있었던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조차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무려 5시간 이후에 임시총회가 좀 일어났다라는 내용도 나왔었는데요. 경영권 분쟁 테마에 속해 있는 두 가지 종목들 주가 흐름은 정반대로 엇갈려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테마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들어가도 좋은 건가? 아니면 빠져나올 타이밍을 잘 재야 되는 건가? 이에 대한 내용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이쪽도 이제는 틱톡 인수 전 트럼프의 색채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당선되고 나서부터 틱톡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머스크가 틱톡을 인수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좀 덧붙였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틱톡과 관련해서 이 틱톡에 광고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 우리 국내 기업들도 주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틱톡 인수 전에 사우디의 왕자도 좀 관심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새 주인은 누가 될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틱톡 인수 전 새 주인은 누가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 갖고 관련된 종목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뜯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주식 멘토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까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머리를 커트하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훨씬 훤칠해지셨는데 시장에 대한 분석도 더욱더 날카로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설 연휴까지 딱 하루 남았어요. 오늘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미국 시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빠졌어요. 여러 가지 사실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연하게 좀 빠질 만한 상황들이 많지 않았나 네.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은요. 여전히 좀 트럼프 리스크를 좀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리스크로 작용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데요. 우선 기술적으로도 사실 우리 시장이 1월에 많이 올랐거든요. 다른 시장 대비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게 그 때문인지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를 보면 또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거 또 환율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한번 하게 해주는 것이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하필 우리 이제 연휴가 들어가는 이제 내일이 마지막 그 개장일입니다. 연휴 전에. 내일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그쵸.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8월 5일에 다 겪어봤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갑자기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경우 시장이 좀 발작을 일으켰었더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부담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는 갑자기 뒤통수를 좀 맞은 네. 부분들도 있고요. 미국의 어떤 실업률 지표도 갑자기 높게 나온 부분들,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때처럼 발작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랙 먼데이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8월 5일에.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좀 부담으로 인지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연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미국의 어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포진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도 좀 사실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많고 장기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팔고 보자 하는 그런 매도세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내일 이제 아무래도 또 중요한 발표인 BOJ 금리 발표까지 있으니까 이게 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재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연휴로 하루 더 연차를 붙여 쓰고 그냥 보지 말고 매도를 하자라는 심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뿐만 아니고요. 제가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네. 그 지수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또 유의미한 선을 좀 저항을 받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코스피 차트입니다. 보면은 이게 파란색 곡선이 121선인데 121선을 저항받고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121선 저항받고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6개월의 어떤 평균선이지 않습니까? 이 구간을 넘어서는 게 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 명절 직전 안에 이 구간을 넘어서는 게 당연히 조금 힘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 내용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봤을 때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면은 내일 시장 어떻게 될 거냐라는 네. 생각에서 어떤 좀 자세로 임하면 좋냐라면 저는 좀 전강 후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미국이 올라가면 또 갭상승 출발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BOJ에서 갑자기 금리 동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매수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시장의 예상대로 나온다면 오히려 매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내일은 현금화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어떤 이제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대해야 되냐면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상반기에 이제 대기가 되어 있는 일정들 리스트업을 해놓고 또 이런 일정들이 소화하면서 우리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종목들을 또 리스트업을 해놓으면서 연휴 동안에 조금 준비를 잘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시장이 오늘 좋지 않았거든요. 대체로 종목들이 빠졌는데 제가 이제 공략주를 항상 방송 말미에 소개를 드리는데 소개해드렸었던 공략주 중에 오늘 3종목이 또 추가로 목표가에 달성을 했어요. 자, 어려운 시장에서도 제가 드린 공략주들이 성과가 좋습니다. 증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임의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제가 맨날 이야기 드리는 스마트머니 기법 강의 계속 드리고 또 잠시 후에도 무료로 지표 제공을 또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 기법을 통해서 잡은 종목들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성과 달성이 나오는 것을 제가 매번 증명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시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기법에 대한 내용들도 다 받아가시고 배워가시고 또 방송 말미에
의미의 공략주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챙겨봤습니다. 내일 BOJ 회의 꼭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내일은 아마 주식장도 조금은 잠잠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강 후약 장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첫 번째 수익 봉투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실적 발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 이쪽도 좀 설 연휴를 앞두고 실적 잘 나왔지만 이제 챙겨보자라는 심리도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목만 저는 앞서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게 바로 SK 하이닉스랑 현대차였습니다. 그 이유가 둘 다 사상 최대 매출. 맞습니다. 예. 근데 주가는 반응이 안 됐어요. 예, 셀온인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조금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기대치만큼 정도만 나왔고 좀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를 좀 키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앞에서 말씀드린 두 종목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네. 봐요, 실적이. 근데 이 두 종목이 조금 전망을 조금 엇갈리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건 맞아요. 근데 이익률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그쵸. 점인데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살펴보면 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캐즘,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생각보다 조금 크지 않았었던 네.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단가도 좀 많이 비쌌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그쵸. 하면서 조금 영업이익률이 조금 줄어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도매 판매가 지금 차량 대수로 보면 414만 대가 넘어갔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전기차 쪽만 21만 대, 하이브리드가 40만 대가 넘게 되면서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효자네요. 선전을 네.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나온 실적이 아니고 앞으로 좋아질 거냐라는 네. 부분인데 사실 조금 저가용 자동차 시장인 어쨌든 그 BYD가 조금 더 선전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사이클이고 미국 때문에 금리도 쉽게 조정을 내리지 못할 것 같아서 자동차를 대출받아서 사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에 대한 어떤 그 전망치를 봤을 때 주가가 많이 밀리긴 했거든요. 그동안. 근데 아직도 조금 매력적인 구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밸류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는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조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직은 매력적인 거 잘 모르겠고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이제 뭐 66조 원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이 기대치보다 좀 잘 나왔죠. 굉장히 이제 네. 기대치 또 만큼도 잘 네. 나왔고, 근데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엄청 압도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사실 어떤 선반영 측면에서 좀 밀린 부분이 있는데 영업이익률 35%, 순이익률도 30%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고요. 이 디램 쪽에서 4분기 매출이 사실 이 디램 쪽에서 차지하는 게 HBM에서 40%입니다. HBM에서 40%, HBM의 정말 그 판매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저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AI 반도체 산업이 조금 경쟁적으로 지금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지금 제가 한 화면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탑 어떤 이제 그 100개 기업들 네. 중에서 뭐 골드, 실버, 비트코인 제외하고 보면 상위 2개 정도만 조금 띄워놓고 봤을 때 반도체가 버크셔 해서웨이라든지 네. 이 어떤 이제 아람코죠. 아람코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AI 산업을 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이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 중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구글, 메타까지도 이 데이터 센터 선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이행을 할 거고 더 투자 규모를 크게 확대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HBM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이에 따라서 급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여기서는 탑 100 위에 안 들어갑니다. 네. 탑 100이 위치에 있는 어떤 보게 되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280조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165조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탑 100 위 안에 들 거라고 봅니다. 올해 안에.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올해 우리 지수를 그렇게 나쁘게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SK 하이닉스가 저는 조금 주도하고 좀 버텨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멘토님 그럼 궁금한 게요. 예. SK 하이닉스가 탑 100 정도로 들어올 정도 그리고 HBM 시장에서는 확실히 이제 삼성전자랑 격차가 예.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시총 1, 2위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시총 1, 2위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삼성전자와 네. SK.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없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네.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가 얼마나 빨리 파운드리 쪽이라든지 이제 어떤 HBM 쪽을 조금 빨리 좀 성장 모델을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SK 하이닉스가 우선 독점 체계가 깨진다 하더라도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AI 시대가 계속해서 커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1, 2위가 바뀌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 챙겨봤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오늘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종목을 좀 대표적으로 한번 여쭤봤는데요. 일단 선반영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의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 탄력이 상당할 부분이라는 점 체크가 반드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경영권 분쟁 테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티웨이 항공이 진짜 주가 흐름이 고려하연 초창기 때 보는 느낌이에요.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을 많은 전문가님들이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된다. 예, 맞습니다. 멘토님의 의견 어떠실까요? 그거 좀 매크로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오히려 저쪽에 자금이 많이 몰릴 거라고 몰린다. 생각하거든요. 고려하연이 딱 그때 그랬던 거죠. 맞습니다. 네. 고려아연이 하필이면 또 시장 상황도 너무 그쵸.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권에 대한 그 분쟁에 대한 이슈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MBK 파트너스에서 어쨌든 승리를 하게 될 경우에 단기 차익을 조금 노리기 위해서 네. 어쨌든 그 사업부들에 대한 매각에 대한 그 부분들도 우려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국민연금은 오히려 최은범 회장 쪽을 조금 지지를 해줄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오늘도 사실 그 내용이 여러 업데이트된 게 있어요. 제가 다 확인을 못했는데 그 이제 상호주 제한 제도를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최은범 회장의 지분이 조금 밀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적 그 대응이 또 있을 수 있고, 오늘 주총 이후에도 계속해서 법적 대응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오늘 그 제가 업데이트된 내용을 제가 일찍 나오는 바람에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아연 쪽은 근데 이제 고려아연 쪽보다 조금 핫한 게 지금은 TA항공 쪽으로 조금 네.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적대적인 M&A를 하겠다라는 그런 대명 선호에서 네. 지분을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예림당 쪽이랑 같이 한번 이게 붙은 건데, 자금력 자체가 사실 이 대명 선호에서 조금 더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1월 20일에도 그렇고요. 1월 22일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경영권에 대해서 인사 교체를 요구를 하고 네. 유상증자 관련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지분을 계속해서 좀 확보를 해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면 앞에 고려아연이 보여줬었던 퍼포먼스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수급이 집중되는 쪽이 주도주들 혹은 또 기술주들, 뭐 조선주가 됐든 로보테마주들이 됐든 이런 쪽으로 좀 몰릴 수 있는 그림들이 많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좀 이슈가 약소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좀 개별주 장세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자금이 몰릴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금 지켜보고 추후에 어떤 수급 트렌드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다른 두 가지의 종목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티웨이 항공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주가 흐름의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 환경이 조금 안 좋다면 이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딱 그 고려아연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때가 시장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쪽으로 몰렸던 것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의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는 점 반드시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도 챙겨볼게요. 틱톡 인수전입니다. 이 틱톡 인수전이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미국에서 압박을 넣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틱톡과 관련된 화장품 종목들도 빠졌거든요. 대표적으로 맞습니다. 파마리서치가 그랬었고, 근데 이번에는 또 미국의 효과를 받아가면서 우리나라 광고 종목들까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라고 네. 보는데 인수전이 펼쳐지고 있어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미스터 비스트. 또 여기에 경영권에 참여한다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우디에서도 네. 이 왕자께서도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미국의 부동산 재벌도 이거를 또 인수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그쵸. 일론 머스크도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게 유명 인사들의 어쨌든 틱톡 인수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이게 중요하냐면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가 작년 4월 월간 이용자가 25억 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틱톡 같은 경우 올해 1월 아직 안 끝났습니다. 1월 이용자가 지금 10억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숏폼에 어떻게 보면 쇼츠의 어떤 시작을 알린 또 플랫폼이잖아요. 많은 데이터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가장 유력하냐? 저는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테슬라가 FSD로 증명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다른 어떤 라이다를 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서는 자율주행의 한계성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근데 테슬라의 FSD는 다르거든요. 실주행 데이터를 학습을 하다 보니까 정말 월등한 성능을 지금 뛰어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물리학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건데 틱톡 제가 말씀드렸지만 1월에만 10억 명 이용자. 그러니까 쇼츠 일반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이라든지 물리력 데이터들이 많아요. 네. 테슬라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에 휴머노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간의 어떤 행동들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학습을 하는 이제 데이터로 사용하기 너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트위터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도 저것도 헛소리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실제로 인수를 했고 네. X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도 인수전에 참여를 해가지고 좀 비싼 프리미엄을 가지고서라도 저는 인수를 할 거라고 보고요. 그 프리미엄 경쟁 상황 속에서 관련주들이 또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거를 연결을 해서 볼 수도 있어요. 자율주행과 로봇까지도.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해버리면 테슬라의 포트폴리오가 정말 거의 무적의 포트폴리오에 가까워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게다가 정치의 권력까지도 힘에 입었기 때문에 네. 여러 이제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규제들도 많이 풀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테슬라가 주가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사업부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수혜 볼 수 있는 종목들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여기까지도 연결해서 본다면 조금 올해는 이쪽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 주식들, 테마들 이렇게 좀 잘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생각을 틱톡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을 예, 보시면 다 연결해서 거죠.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틱톡 인수전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몸값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유력한 후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머스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로 한번 국내 증시에서도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 번호 올려드렸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그동안 잘 갔었던 이 트럼프 수혜주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 켜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 2515선 그리고 코스닥은 724선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개인반이 사자세에 나섰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았던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하게 매도세가 출회됐던 종목군들 조선업종과 반도체였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름 올리고 있고요. HD 현대미포까지 조선업종도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다는 점 확인 가능합니다. 네, 순매수 상위 종목도 함께 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3.85%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중에 최초다라는 기록을 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이에 따라서 3%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매수세도 쏠리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LS 일렉트릭 8.16%,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이버, 하나오션, SK텔레콤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관이 담았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에서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은요, 현대차였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요. 현대차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현대건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에 강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부분 조선업종들입니다. 오늘 조선업종들에 대한 매도세가 많이 출회되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이노텍 6.82% 오늘 하락세 보였습니다. LG이노텍도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출회됐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실게요. 코스닥 외국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쏠렸던 종목군은 제약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펩트론, 파마리서치, 리가켄바이오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매도세 함께 보시죠. VT, 에코프로비엠, BHI, 신성델타테크 그리고 고영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고영 오늘은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또 출회가 되고 있는데 또 반대로 기관에서는 가장 많이 담아갔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8.97% 상승세를 보여준 고영입니다. 다음은 기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고영 외국인은 팔았지만 기관에서는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무려 8거래일 동안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데요.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고영 8.97%의 상승세입니다. 최근에 들려온 소식이 하나 있었죠. 이 고영이 뇌수술 의료용 로봇이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일 동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반대로 6거래일 동안 매도하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M, 루닛, 엠로, 피롭틱스 강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매도 상위 종목 중에 미트박스 오늘 신규 상장 중입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파마리서치, ST팜, 레인보우 로보틱스, VT가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계속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노이즈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대기되어 있는 일정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시장 자체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즉 옥석 가리기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도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드리고 이 기법 관련된 신호들 제가 무료로 제공을 드리고 있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잡아놓은 공략주들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죠?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공략주 하나씩 소개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략주들이 차례대로 목표가에 달성하는 제가 증명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좋은 기법에 제가 개념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똑똑한 돈을 잡아내는 기법이에요. 그죠? 자, 똑똑한 돈은 어떤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할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가 있을 거고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시장에서 주포라고 규정을 하죠.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 매수하는 자금, 그 자금을 스마트머니, 똑똑한 돈이라고 합니다. 이 똑똑한 돈을 포착을 해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스마트머니 기법이에요. 자, 그러면 뉴스 전에 포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어떻게 포착을 해요?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신호 잠시 후에 무료로 다 제공 드립니다. 자,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신호가 발생하면 잡으면 되는 건데, 그럼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신호가 정말로 뉴스 전에 들어오는 똑똑한 돈을 다 잡아내는 것이냐?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기술적인 요인을 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낸 거냐면 주가가 크게 올라간 주식들, 단연간의 데이터들을 모아놓고요.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공통점들이 있었는지 유형을 파악을 하고 압축을 해서 알고리즘을 넣어서 만든 게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제로 이 신호가 발생을 하고 나서부터 그 전 흐름과 확 달라지죠. 거래량이 늘어나고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머니 기법은 뉴스보다 정말 빠르게 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서 스마트머니 기법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한 거예요. 이 명칭을 사용하는데 저는 손색이 없는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로만 들으면 정말 좋은데 매매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이 좋은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요소를 필히 충족해야지 좋은 기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가지 요인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 수익성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기법을 굳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이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기 위해서 기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법을 만들 때 어디에 집착을 하냐면 승률에 집착을 합니다. 일정 구간의 패턴을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이 패턴 이후의 움직임이 하락할 가능성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요게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만 되면 아, 이게 좋은 기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요 모델을 가지고 그대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 나중에 이제 몇 개월 뒤에 계좌를 확인해 보면은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수익성이라는 것을 승률과 같이 등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승률이 아니라 손익비입니다. 자, 뭐냐면 승률이 7, 80%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승리를 했을 때는 플러스 3%로 이기다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두세 번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마이너스 10%가 나와버리게 되면은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요. 자,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손실이 나왔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이건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핵심은 뭐냐? 손익비입니다. 자, 스마트머니 기법은요, 승률도 좋지만 손익비가 상당히 좋은 기법입니다. 자, 두 번째 요소가 또 있어야 돼요. 뭐냐면 기법이 굉장히 간단해야 돼요. 한 페이지로 정리가 됩니다. 기법이 복잡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이라 하더라도 매매 횟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실수할 빈도도 덩달아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스마트머니 기법 정말 간단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스마트머니 신호 잠시 후에 다 받아가시면 이거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포착된 날을 어떻게 우리가 알면 되냐?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제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포착이 되면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 포착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집을 해야 되잖아요. 시작을 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포착일 기점으로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이 모델대로 가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호가 포착이 돼요. 그럼 조정을 기다리다가 기준봉 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신호 포착일, 일봉 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캔들 저점 지점 있죠.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근데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 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장중에 모니터링이 안 된다.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이러신 분들은요. 퇴근하고 오셔서 스마트머니 포착된 종목들 리스트업을 해놓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기준봉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 너무 쉽다면서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매수 방법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요 네 번째 방법만 필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포착일 이전보다 신호포착일 이후에 정말로 거래량이 는다면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매수를 하면 된다. 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으면 우선 보류를 했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올 때 매수를 하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중요한 것은 승률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손익비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 추세선도 같이 다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 이탈하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대응을 하면은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한번 예시 종목을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이제 연휴 이후에나 또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또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예시 종목을 한 번에 또 다 바꿔올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예시 종목으로 설명드릴 태성입니다. 태성 같은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 설비를 한다라는 뉴스가 작년 5월 29일에 등장을 해요. 어디서?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TL사죠. 중국의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개발 의뢰를 받아서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 설비를 결정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큰 재료죠. 이 내용이 실제로 나오고 나와서 10배가 올라갑니다. 예, 굉장히 큰 재료인데 자, 스마트머니 기법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기 전에 이 내용들을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주포들이 매집할 때를 잡아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재료의 성격을 보자고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았을 때는 언제냐면 복합동박 설비 결정 공시가 나오고 뉴스로 나온 5월 29일이에요. 작년 5월 29일.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설비 결정은 하루 이틀 만에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이사회에서 내부 회의가 있을 거예요. 회의 내용이 오고 가고 하는 중에도 알 수 있지만 중국의 CATL사로부터 개발 의뢰를 받고 그리고 설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순간부터 사실상 내부 관계자들은 알 수 있는 재료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주포들이 회사 내부 관계자냐?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지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저점에서 주포들이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는 그래도 먼저 잡아내줬다라는 사실이에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 이 하얀색 화살표 표시, 이 영역 표시 보이시죠? 이때가 앞에서 말씀드린 복합동박 설비 뉴스가 나온 날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뉴스는 여기서 나왔는데 거래량은 갑자기 그 이전부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앞에 신호 보이시죠? 녹색 기둥 표시.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예요. 뉴스가 나오기 정확하게 한 달 전인 4월 29일에 포착을 해주게 됩니다. 자, 포착일.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자, 포착일 이전의 거래량이 어때요? 없습니다. 포착일 직후 거래량 늘어나죠. 요럴 때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포착일로부터 뉴스가 나오기 사이에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 뭐예요? 요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 여기서 시작해서 추가 매집이 더 이루어진 거구나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확신을 하지 못하더라도 요 이론의 근거에서 보면 정확하게 또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신호 포착일에 매수를 했어요. 지금까지 끌고 와요. 10배가 넘게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70%가 넘게 올라갑니다. 자, 다 못 가져갈 수도 있죠.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이에요. 7월에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200%입니다. 자, 반대로 제로 발생일에 유상증자 악재가 떠가지고 바로 떨어져가지고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때 이탈을 했다면 마이너스 3%밖에 안 돼요. 손익비가 어때요? 굉장히 좋죠. 자, 이게 좋은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저점에서 먼저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매수할 수 있는 기법이 뭐다? 스마트머니 기법이다라는 거고요. 이 기법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예시 종목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BS입니다. 이것도 오늘 마지막 예시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자, 넷플릭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에 12월에 그렇죠. 상한가로 2번을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양사 간의 합의를 보고 체결을 보는 게 파트너십입니다. 내부자 정보 성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는 11월 19일 이렇게 녹색 기둥 표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뜨고 나서 한참 뒤에 12월에 넷플릭스 파트너십 이야기가 뜨면서 상한가 2번을 올라가게 돼요. 우리가 매수 포인트 어떻게 잡는다 말씀드렸죠. 신호가 포착되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나중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이 거래량이 지금 늘어난 게 확인이 잘 안 돼요. 앞에 거래량이 너무 커서. 한번 이 부분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저렇게 거래량이 늘어나요. 신호 포착이 돼요. 거래량 바로 안 늘어나면 우선 매수 보류, 거래량 늘어날 때 매수하면 추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다. 요 공식대로 정말 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제가 실제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었던 공략주들도 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 기법을 통해서 좋은 예시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이 기법을 통해서 공략주를 소개해드려서 동일한 모델대로 수익이 난다라는 것을 아무리 보여드려도 자, 직접 이용을 해보시지 않으면 체감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제가 그냥 이 기법 신청자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본인들께서 직접 검증하시고 검증된 만큼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재 멘토님께서 또 설 연휴 이후에는 어떤 종목들을 기법 예시 종목으로 들고 오실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미리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시장에 대한 리뷰들 참 많이 받아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스마트 머니 기법도 여러분들의 차트에 꼭 한번 녹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2128-8566번 진단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고 수익률은 어떤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보고 갈게요. 지금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은 로보티즈가 역시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LS에코에너지가 무섭게 올라왔습니다. 45.03%, 신성델타테크 그리고 HFR, 한화오션 이렇게 이름을 올렸는데 오늘 첫 번째로 이름을 저희가 리뷰 종목으로 받아볼 종목이 원전 종목 중에 하나 들고 오셨더라고요. BHI가 1차 목표가를 넘겼습니다. 목표가로 제시해 주신 금액이 2만 원이었는데 오늘 고점이 22,300원까지 터치가 나왔어요.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당연히 더 들고 가야 된다 봅니다.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에 보통 포착이 되면은 10%, 20% 가고 끝나는 네.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40, 50%씩 나옵니다. 화면에 보여주셨던 뭐 로보티즈 이런 것들도 뭐 종합 수익률이 뭐 40몇 %에 나오긴 했지만 그렇죠. 실제로 매수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80% 넘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100%까지 올라가는 경우들도 더러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동사는 웨스팅하우스 우려 해소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있었고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계속해서 확충이 되면은 결국에 이제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질 텐데 기존에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 견해도 있고 애초에 24시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무탄소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 원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특히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BHI 같은 경우도 이제 특히 미국의 LNG 수주 확대 기대감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오늘 좀 상승을 네. 한 부분들이 있어요. 차트 보시면은요. 11월부터 조금 조정이 나오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 추세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을 잘 잡아내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포착일 이후에 1월 한 14일 그 부근부터 거래량이 살짝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수주 기대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증명을 잘 드린 거죠. 그래서 여전히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다음 목표가를 저는 25,000원까지 좀 상향해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00원을 올려봤습니다. BHI 여전히 이 종목도 1차 목표가로 만족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점 얘기해 주시면서 25,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리뷰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전도 그리고 전력 설비 섹터도 AI 모멘텀에 또 한번 훈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뷰를 받아볼 종목은 재룡전기인데요. 이 종목은 목표가인 63,000원 넘겨서 64,200원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어떻게 들고 갈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 쪽에서만 매출이 100% 네. 나오는 기업입니다. 송배전 지금은 미국이 깔려 있는 송배전 시설들이 대부분 1950에서 1960년도 때 다 깔려 있었던 선들이에요. 근데 이게 수명이 한 60년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수명이 다 됐습니다. 네. 전력망이 매우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교체 주기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LA 화재 때문에도 이제 전력망을 또 급격한 그쵸. 또 수주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무엇보다 앞에서 원전 이야기 드릴 때 드린 데이터 센터를 경쟁적으로 지금 확보를 하는 상황에서 전력망 시설이 굉장히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쇼티지가 날 수 있다. 올해도 전력 쪽은 꾸준한 성장성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요.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쭉 우하향 차세 또 이어오다가 12월 11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 뜨고 네. 바로 올라가죠. 신호가 정말 이 변곡의 곡점을 이렇게 잘 잡아준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거래량이 늘어날 때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시세가 나오면서 두 번째 목표가도 달성을 해준 모습입니다. 당연히 다음 목표가도 제시를 드려야겠죠. 네. 다음 목표가를 저는 67,000원까지 조금 67,000원. 높여서 제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살펴봤습니다. 변압기 매출이 100%입니다. 변압기가 특히나 수익이 참 잘 나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67,000원까지 우선 홀딩해 보시고 67,000원 서치 나오더라도 리뷰 받아보시고 매도하시는 쪽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추천 종목이 아까 전에 탑5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는 HFR 살펴볼 텐데요. 이 종목도 오늘 고점 갱신했습니다. 23,200원까지 좀 넘겨준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추가적인 목표가 받아봐야 될까요? 예, 추가적인 목표가를 당연히 좀 네.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게 12월 10일에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12월 11일 시가의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그때 매수가가 13,240원입니다. 근데 4차 목표가 22,000원 달성 네. 오늘 돌파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수익 폭만 따지면은 60%가 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이 5G 특화망 솔루션을 한양대 병원에 공급을 한 바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재건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통신 인프라도 당연히 같이 깔려야 되는 게 맞아요. 또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는 5G 특화망 솔루션에 대한 또 공급 모멘텀까지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네. 이미 이제 트럼프 정부가 넘어오면서 주파수 할당을 민간에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AI 인프라 쪽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부각이 안 된 쪽이 통신 인프라입니다. 자, 데이터 처리 용량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성능이 뛰어난 통신망이 필요할 거라서 5G, 6G 쪽은 이제부터는 정말 잘 봐야 된다. 트럼프 정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매우 주목을 해서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자, 7월부터 쭉 하락을 하다가 10월 19일에 뜨고 나서 올라가요. 자, 이 커다란 추세를 돌려놓는 신호가 된다니까요. 똑똑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을 이렇게 잘 잡아내고 있고요. 제가 계속 중간중간에 리뷰 얘기 드릴 때마다 아직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여전히 저는 갈 길이 멀다고 보고 다음 목표가를 좀 높게 한번 잡아드릴게요. 한번 진짜 높게 잡아드리겠습니다. 3만 원까지 한번 잡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볼게요. 정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이제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자, 신호를 받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공략주를 소개해 드릴 때는 너무 늦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신호를 무료로 제가 제공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만 가셔서 PDF 파일 확인하고 등록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직접 검증을 해보시고 검증된 만큼 믿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HFR까지 목표가를 넘겼습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선 3만 원으로 목표가를 훌쩍 좀 높여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때 시가 매시하신 분들은 거의 2배 가까이 수익률 맞습니다. 보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 기법 꼭 한번 받아가시라고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02-218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종목들 다 목표가 상향이 나왔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 종목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조금 자율주행 쪽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머스크 색채로 가는군요. 맞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슈어 소프트테크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우선 그 자율주행 쪽이 저는 크게 부각을 받을 수 네.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요. 앞에서 틱톡 이야기하면서도 연결고리를 잡아볼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머스크의 직접적인 수혜 종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자율주행의 테마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들인데요. 트럼프 2기에 들었었어요. 당연히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이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의 가장 최대, 테슬라의 최대 사업의 가장 시급한 부분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예요.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간 배치 한도가 업체당 원래 2,500대였는데 10만 대 규모로 확대를 한다라고 하고요. 운전자가 반드시 앉아야 되는 의무사항 상황을 좀 다소 완화할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연방 규정을 마련을 해서 의회 초기 단계로 지금 논의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량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이게 사실 통과가 못 됐어요. 이제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는 계속 계류가 됐거든요. 왜냐면 근데 지금은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레드 스윕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이제 완화에 대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어떤 기술에 대한 발전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동사가 좀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건 현대차에 대한 그 포인트인데, 현대차가 2대 주주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의 어떤 그 차량용 소프트웨어 검증 프로그램을 국산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 검증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동사가 맡아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과 AI 투자 확대로 차량용 솔루션 수주가 이제 증가를 하는 데 있어서 슈어소프트테크가 수혜를 많이 볼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현대차 그룹이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지금 이번에 맺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SDV 쪽에 본격적으로 힘을 실어줄 전망인데, 현대차가 이제 엔비디아의 그 가상현 이제 어떤 시뮬레이션 플랫폼인 옴니버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직접 실주행 데이터를 거치지 않고서 시뮬레이션상에서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실증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기대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결국에 현대차그룹의 SDV 전환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검증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게 동사가 됩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그 소프트웨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대차의 SDV와 SDV의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동사가 아무래도 현대차의 어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가장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추세가 쭉 우하향 나오다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게 되고요. 추세가 돌아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좋은 매수 타격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전략 이야기 드리면 내일 시초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6,700원, 손절가 5,2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는 슈어소프트테크 들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내일 시초가 매수 이하 좀 추천해 주셨고요. 목표가로는 6,700원, 손절가 5,200원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슈어소프트테크에 대해서 매력 포인트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멘토님 설 명절 잘 보내시라라는 내용들 올라와 있는데 참 오랜 기간 동안 못 볼 것 같습니다, 멘토님.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부분은 좀 주의해보자 이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우선 내일은 좀 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네. 좀 합니다. 그냥 조금 편하게 일찍 좀 명절 보내러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듯이 상반기에 어떤 재료들이 대기가 되어 있는지 리스트업을 해놓고 그 관련된 종목들을 리스트업을 해놓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스마트 머니 기법들도 잘 받아가셔서 같이 조금 옥석을 미리 가려놓는 상황이 이제 그런 작업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성재 멘토와는 이제 2월의 첫 거래일에 뵐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